혹시 모래바람이 거센 중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70년 전 한국 전쟁의 기억이 어떻게 지금의 요르단 난민촌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협력 사례가 아닙니다. 한 장의 낡은 사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예요. 지금부터 모래 위에 핀 무궁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르단 동부 국경 근처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서 아미라 카림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아미라는 어린 시절 내전으로 부모를 잃고 이곳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천막과 조립식 건물들로 이루어진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늘 물 부족이었어요. 선생님, 목이 말라요. 8살 타리크가 갈라진 입술로 말했습니다. 아미라는 마지막 남은 물통을 아이들과 나누어 마시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일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하루 종일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미라는 허름한 천막 안에서 증조부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한국 군인들과 함께 찍은 증조부의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아랍어로 1951년 부산에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또 그 이야기 하시네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통역병으로 갔다니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전쟁에 참여했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늙은이의 헛된 기억 정도로 여겼죠. 아미라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증조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셨던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았단다.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날이 올 거야. 증조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미라는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마실 물이었거든요. 2장 마이너스 희망을 실은 낯선 사람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평소보다 거센 모래바람이 불던 오후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텐트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던 아미라는 밖에서 들리는 차량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흰색 지프차 2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다가가자 그는 유창한 아랍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비정부기구에서 온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태양광 지하수 시스템을 설치하러 왔습니다. 아미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니. 아이들도 신기한 듯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정혜원은 차에서 내린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들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10년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공짜로 해준다고?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이런 좋은 일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생길 리 없어.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정혜원을 향했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정혜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공짜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정혜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아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증조부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날이 올 거야. 설마 정말 그런 날이 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미라는 상자에서 증조부의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장 마이너스 모래 아래 묻힌 과거. 다음 날 아침 정혜원과 동료들이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미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혜원이 측량 장비를 설치하던 중 아미라의 천막을 흘끗 보았습니다. 천막 입구에 걸린 낡은 사진이 눈에 띄었거든요. 저기 혹시 저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미라는 망설이다가 증조부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정혜원은 사진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제 증조부예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한국 전쟁 때 통역병으로 일하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미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혜원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한국군 부대 마크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혹시 이 사진을 스캔해서 한국에 보내봐도 될까요? 국방부나 보훈처의 자료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정혜원의 제안에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증조부의 마지막 자랑거리마저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그날 저녁 정혜원은 사진을 스캔해서 한국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확인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해당 인물이 1951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군 제2사단에서 아랍어 통역병으로 복무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아미라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았어요. 증조부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공식 문서가 나오자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 마을에서 그런 대단한 분이 나오셨다니. 그날 밤 아미라는 증조부의 사진을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증조부께서 한국 땅에서 흘린 땀방울이 지금 이 순간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혜원도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사장 마이너스 고통의 역류.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어요. 먼저 밤사이에 장비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파헤치는 게 맞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미라가 가장 아끼던 제자 타리크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오염된 물을 마신 것 같았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설사와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3시간이나 걸렸고 응급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선생님, 타리크가. 아미라는 아이를 안고 정혜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혜원은 즉시 차를 준비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타리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미 탈수가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공사 때문에 땅이 오염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상했어. 공짜로 해준다는 게 말이 돼? 의심의 눈초리가 정혜원과 동료들을 향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아예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원도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 본부에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현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와서 재검토하는 게 어떨까요? 상부의 압박이 계속됐어요. 그날 밤 아미라는 병원 침대 옆에서 타리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증조부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증조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온 게 맞다면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오장 마이너스 소리 없는 목소리의 폭발. 타리크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미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작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손에는 증조부의 사진을, 다른 손에는 의식을 잃은 타리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르단에 사는 아미라라고 해요. 제 증조부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아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온 분들이 우리 마을에 물을 주려고 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아파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암이라는 영상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제 증조부가 지켜내려 했던 그 미래라면 이제 여러분이 도와줄 차례 아닐까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꿈꿀 수 있게 해주세요. 영상은 정혜원을 통해 한국 본부로 전달됐고 곧 소셜미디어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 참전용사 단체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야. 70년이 지나도 우리를 기억해 주는구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전쟁 참전 유족 70년 만에 한국에 도움받아. 가장 놀라운 일은 한국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전용사 단체에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보훈청에서도 공식적인 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사흘 만에 모인 돈이 병원비는 물론 마을 전체 급수시설을 완성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암이라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타리크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태극기와 요르단 국기를 나란히 걸고 한국팀을 환영했습니다. 6장 -70년의 인연 다시 있다. 타리크가 완전히 회복되고 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85세의 한국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1952년에 제2사단에서 복무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여기 아미라라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의 증조 부분과 제가 함께 복무했습니다. 아미라는 눈을 크게 뜨며 앞으로 나왔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낡은 가방에서 흑백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아미라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사진도 있었어요. 이분이 아흐메드 카림 씨죠?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70년 전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갔습니다. 아흐메드 씨는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현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었죠. 특히 부상당한 우리 병사들을 돌봐주실 때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적의 매복 공격을 받았을 때 아흐메드 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제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을 때 등에 업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아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미라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인연이었고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만남이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보답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날 마을에서는 작은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외치고 할아버지는 아랍어로 아흘란와 사흘란이라고 대답했어요. 정혜원은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큰 규모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전체의 태양광 시설과 지하수 시스템, 그리고 위생센터와 작은 도서관까지 만들 예정이에요. 7장 마이너스 불가능이 가능으로. 그로부터 6개월 후 마을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양광 패널들이 사막의 강한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내고 지하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펌프를 통해 올라왔어요. 아이들은 이제 목마름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여자아이들의 출석률이었어요. 물을 길러가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 있게 된 거죠. 아미라는 이제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물 정말 한국에서 온 거예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래, 70년 전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만든 물이야. 아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물이 소중하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새로 생긴 도서관에서 아미라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초 단어들이었죠.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특히 타리크는 가장 열심이었어요. 선생님, 나중에 한국 가서 박영수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정혜원도 계속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됐어요. 아미라 씨 덕분에 저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런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느 날 아미라는 아이들과 함께 증조부의 사진 앞에서 작은 의식을 치렀어요. 증조 할아버지,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분명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마을 전체가 이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8장 마이너스 기억은 계속된다. 1년 후 마을 중앙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아흐메드 카림을 기리며라고 아랍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비석이었어요. 그 앞에서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었어요. 아랍어 가사로 번역된 애국가였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타리크가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했고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아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증조부께서 70년 전 부산 땅에서 꿨던 꿈이 이제 여기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화상통화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의 빚을 갚은 것 같아요. 기념비 옆에는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와 현지의 선인장이 나란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식물들이지만 같은 땅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어요. 지하수 파이프를 따라 흐르는 물이 두 식물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커서 다른 나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타리크가 아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아미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 전해지는 것 말이에요. 해질 무렵 아미라는 증조부의 사진을 들고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정말 있었고 그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와 무궁화 꽃잎을 흩날렸고 그 꽃잎들은 선인장 꽃과 함께 석양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모래 위에 핀 무궁화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인연, 그리고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오늘도 요르단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가슴이 따뜻해졌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